시간 소모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 7번은 잽싸게 딱딱딱 하고 넘어갔어? 응? 7번을 잽싸게 딱딱딱 해서 넘어갔어? 갈라도 되고, 뭐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다 이차함수라, 응? 여기랑 넓이가 다 똑같을 거라 그냥 자, A 넓이는 최고치 한계수가 보니까 싸그리다 1이네. 이거 2배 하면 될 거고, B는 그러니까 2A를 구해야 되니까. 저 이차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좀 외워놔라 좀. 당연히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절대값에 쫄지 않고 좀 나열해 보면 그냥 음수 이후부터는 반복되는 걸 찾아가지고 그냥 여기 양수끼리 더하고 음수인 경우 더하고, 맞아? 9번은 제대로 하려면 차수 찾기 식을 딱 세워가지고 몇 차식인지 딱 발견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를 해야 되고, 식이 워낙 간단하니까 최고차항계수도 1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차수 찾기 가장 기본적인 막 원래는 이렇게 최고차항을 놓고 했겠지만 지금은 심지어 최고차항계수가 거식이라서 이렇게 놓고 집어넣어서 해도 되고, 그리고 9번 딸이 문제의 식도 별로 안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세제곱인 경우 집어넣어보고 되네 안 되네 x제곱인 경우 그냥 이렇게 찾아도 되고 차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됐고 10번도 좀 잘못했으면 좀 많이 돌아가서 맞았을 것 같은데 가장 효율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약간은 그래프를 좀 생각해보면 좋고, 그지? 쟤네들이 이제 어떤 관계로 그래프가 이동돼서 그려지는 거야. 얘를 그려보면은 이제 기본 로그 함수 그래프를 y축으로 대칭하고 원점으로도 그러니까 x축, y축 둘 다 대칭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는 그래프고, 그지? 됐지? 다시 얘는 다시 하얀색이랑 똑같이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그 상태에서 현재 얘네 둘은 여기에 대칭이겠지? 맞아? 그 상태로 얘를 좌우 이동하는 거 아니야?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저짝으로 밀었을 거야. 그럼 이 파란 애가 점점점 다가가면 대칭점은 x축 위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한번 이렇게 만날 거고, 더 오면 이런 그림이 될 거라. 지금 여기에서 말한 A, 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사실만 좀 빠르게 눈치를 챘다면 순식간에 계산을 끝낼 수가 있지. 맞지? 따라서 일단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은 해봐야지. 둘 다 로그와 로그이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 채로 연립식을 세워도 깔끔하게 풀리는 형태가 나올 것이야. 바깥에 요거 일로 틱 올려가지고 로그를 날려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x 더하기 2a가 될 것이며, 양변에 x를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넘어가면 이놈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요 알파와 베타가 바로 문제에서 설정해준 뭐 a, b에 대한 뭐 딱히 구분은 있나? 뭐 딱히 없네. 그냥 a, b라고 해주면 여기 x좌표들일 거야. 그치? 근데 제가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면 y좌표가 빵이겠구나. A의 X좌표가 알파라고 한다면, X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이제 B의 좌표일 거고 얘 좌표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얘네들의 중점이 빵일 거야. 그지?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더하기가 더하기인데 제가 마이너스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게 0인 거지. 그냥 이게 0. 됐나?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곱해줘도 되고, 이러면 로그 2에, 그럼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니까 그냥 알파 베타가 되겠고, 이것이 0이니까 알파 베타가 1이 되겠네? 됐나? 확인이 되지, 여기서도? 두 근의 곱이 1, 이런 거 확인되잖아, 그치? 됐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니까, 여기에서 중점의 x좌표도 나올 거고, 중점 좌표 쓰면 빠르게 쓰면 뭐야? 마이너스 a, 0이 되겠지, 그치? 이거 직선에 넣으면 끝. 됐나?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하느라 보여준 건데, 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y좌표가 0이구나 확인해도 되지만, 실은 이제 더 빨랐던 거는 방금 말한 대로, x좌표 중점만 띡 구하고 y좌표는 어차피 0일 거니까 그냥 바로 이거 찾아서 집어넣었으면 좀 더 빨랐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다. 됐지?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되냐? 그 다음. 일단 가에 의해서 이차함수구나. 0부터 4까지. 나에 의해서 4칸 반복. 문제없지? 그 다음. 방정식 fs는 0. 즉, 얘 자식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긴 있다는 소리겠지. 뭐. 5개네. 맞아? 그러니까 아마 얘 그래프는 0과 4 사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됐냐? 그치? 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최고차함계수 AB는 AB가 정수로 잡혀 있네. 그럼 요거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역 뒤집히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있잖아. 4바퀴 반복인데 연속이라 그랬기 때문에 써줘야 되는 힌트가 좀 있지. 뭐? 이거랑 같을 거야. 원래는 극한으로 써야 되지만 그냥 쓸게. 맞지? 그래야 0, 4, 8 이렇게 갈 때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다시 그대로 주기성을 띌 때 연결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작업들은 다 했을 거라고 보고. 따라서 요거 이제 딱 계산해 주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는 4 집어넣으면 16a 플러스 4b 마이너스 24이기 때문에 관계식이 하나 나오네. 됐냐? 따라서 저기 fx를 일단 문자를 하나로는 맞춰줄 수가 있어. 문자를 하나로 맞추게 되면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거에 의하면 뭐가 나와? 뭐까지 나와? 이러면 축까지 나오지. 축 몇이야? 2까지 나오는 거지. 맞아? 일단 여기까지는 발견을 한 상태 맞지?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야? 자, 일단 그래프를 좀 완벽하게는 못 그리더라도 자, 1, 2.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돼서 그려지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1부터 10까지에서 교점이 5개 생기라 그랬거든. 따라서 여기에서 이 한 바퀴 주기 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냐? 그러니까 알다시피 합 5가 되려면 아마 여기에서 2개, 여기에서 1개 이런 식이 돼야 될 거야. 2가 대칭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발견을 했다면 일단 1단계 통과. 요 한 바퀴 0과 4 사이 얘 그림이 여기랑 여기에서 근을 2개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맞아? 까지 찾은 거 맞아? 왜? 그래야 그럼 이제 다음 그림에서 요 가운데가 이제 6일 거고 여기에 5 여기에 7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럼 그 다음 그림에서도 여기랑 여기에서 교점 2개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일로 왔을 때가 여기가 중요하지. 실제로 여기랑 여기지만 이제 여기가 10 바깥으로 나가서 카운팅이 안 돼서 이렇게 해서 5개일 거 아니야. 그치? 됐어? 됐지? 요거까지 발견했다면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줘야 될 일은 자 그럼 이제 알아냈잖아. 어차피 여기는 그림만 그릴 수 있지 식은 몰라. 식을 아는 건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목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저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깃발 꽂기 또 하는 거네. 깃발 꽂기 그리는 거지. 얘가 이렇게 두 근이 있을 것인데 두 근이 어떻게 있어야 돼? 요거는 가운데는 2가 확정이고 두 근이 이렇게 1과 3 사이에 하나는 1과 2 사이에 하나는 2랑 3 사이에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된다는 깃발 꽂기 하는 거지. 됐냐? 깃발 꽂기는 3가지 해야 되지. 뭐? 판별식. 그 다음에 경계선, 그 깃발 꽂힌 3 넣으면 양수, 2 넣으면 음수 이런 거. 그 다음 축. 근데 지금 축도 안 해도 되고 두 근 사이에 꼽힌 깃발인 2라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경계값만 하면 되지. 따라서 그림상 1 집어넣으면 양수여야 되고 2 집어넣으면 음수여야 되고 3 집어넣으면 양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 해줄 수가 있겠네. 됐나? 따라서 1 집어넣으면 양수다 해주시면 1 집어넣으면 양수다 해주시면 A의 1은 당연히 여기 말하는 거지. 1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라. 잘 보면 뭐가 이상해? 답이 없어. 그러니까 겹치지를 않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인가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여야 되나 보다 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시면 되는 거죠. 됐지? 그럼 최고차함계수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제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다 정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또 계산할 필요는 없이 그냥 지금 여기 나온 결과들에
부등식만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는 거고, 이래야 이제 뭔가 범위가 딱 맞게 떨어져 나오는 거 확인이 될 것이며, A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7 나오는 거지. 그래서 B 값도 나오고. 되냐? 됐어. 자, 12번 삼각함수 문제 풀 때도 항상 말했지만, 거기 보면 범위도 그지같이 막 A분의 4파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X쪽 개수도 막 미지수 박혀 있고, 겁먹지 말고 내가 뭐부터 하라 그랬냐? 뭐부터 하라 그랬어? 쫄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 주기부터. 막 이런 거에 막 낚여가지고, 아, 졸라 복잡하겠다. 아, 어렵다. 그러지 말고, 주기부터 확인을 하라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한 번에 생각해서 그래프 접히는 거란 생각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아니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안에 있는 거 따로 딱 떼내가지고 천천히 함수 세팅해서 자네들 실력에 맞게 천천히 풀어주라 그랬어. 계속 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선 요걸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잘 수행하라고. 그지? 천천히 GX 잡아주고, 주기 파악하고, 주기 뭐야? A분의 2파이. 그러니까 좀 눈에 들어오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저 기준으로, 주기 몇 바퀴? 그냥 2바퀴 돌리면 되는 거구나. 이 정도면 됐잖아. 2바퀴 돌리면 되는구나. 됐냐? 이 범위 안에서 얘는 2바퀴, 이제 접으면 또 주기가 또 바뀌겠지만, 그러면 됐고, 일단 접기 전이나 생각 잘 하자고. 됐지? 자, 그 다음. 이래놓고 y는 2랑 만나는, 하니까 이제 아마 그림 그려서 이제 찍 가로선을 그어야 될 건데, 이제 여기서 선택이지, 요 부분. 진짜로 X축 평행이동을 시키던가, 치환하던가, 라고 그랬어. 그치? 뭐가 좋아? 치환하는 게 좋을 거야. X축으로 해도 돼. 안 되지 않아. 근데 이제 잘 해야 돼. 저거 만약에 X축 평행이동으로 치환 안 하고 직접 그릴 거면, A를 묶어줬을 경우에 3A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X축으로 3A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산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는 치환을 권장한다 라고 하였어. 따라서 치환해주자. 치환할 때 뭐 지켜라? 범위 같은 거 다 잘 갈아 끼라 그랬어. 얘를 세타라고 해줍시다. 자, 그럼 X 여기 있네. 양변에 A 곱하면 여러분 날라가서 0부터 4파이까지. 그 상태로 마이너스 3파이 빼주면 되지. 따라서 세타의 범위가 치환하니까 좀 이뻐지잖아. 여기는 그냥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됐지? 됐지? 그리고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저 GX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Y라고 써주자 이젠. 4 사인 세타 플러스 2. 얘랑 누구랑? Y는 2랑 일단 교점 찾아주면 되는데 그거는 세타니까 좀 이따가 돌려놔야 돼. 됐지? 가자. 2바퀴 돌려야 되니까. 됐지? 여기가 이제 4파이, 여기가 2파이, 파이 정도만 써주자. 또 막 다 쓰면 또 헷갈리니까. 이 정도로. 됐나? 그 다음, 좀 더 연장해서 그려야 되지. 왜냐면, 구간 조금 옮겨, 뒤로 가는구나. 이쪽. 조금 더 그려줘야지. 되냐? 지금 그린 건 얘를 그린 거지, 그지? 아직 두 칸 안 올렸네. 두 칸 올려서, 그러니까 이걸 y는 2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y는 2 라인. 다음 x축과 y축. 여기 최소값 몇이요? 2잖아. 최대 6까지 올라가고, 그지? 최소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네.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 라인이네. 그림 잘 그려주자. 여기가 마이너스 2 라인이니까, x축은 정확히 여기 정중앙에. 요게 x축. 됐지? 너네들이 그림 그릴 때도 이런 y는 이 상수 라인인지 x축인지 네 나름대로 뭔가 구분할 수 있게 잘 그 진하게 힘 빡 줘가지고 그리든가. 됐어? 얘를 살살 그리든가. 알겠지? 자, 이제 커팅식 해줍시다. 지금 그린 요 하얀 그래프가 얘 그린 거 맞지? 위에도 6 써줄까?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 됐지? 자, 이제 자르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3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음수 확인. 됐나?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여기 아래쪽에서 잘린다라는 거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겠지.
어차피 우리 y는 2랑 만나는 거 해야 될 텐데 아마 여기는 가망이 없어 보여. 됐지? 그러면 실은 요거는 아마 그대로 같은 높이인 여기에서 잘릴 거야. 그치?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지워주고. 그리고 잊지 마. 우리는 fx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얘를 잘 그렸잖아. 치환했지만. 그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철컹 해주면 되지. x축이 지금 여기에 있다. 잘 접어라. 그러니까 봐봐. 여기 간격이 2니까 여기 간격이 2인데 이 점은 2까지 못 가니까 얘 접어도 2에서 안 만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 그림적으로 대충 알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여기랑 여기에 요 사이 간격 똑같으니까 이 부분 접으면 정확히 이렇게 접하는 거 그림적으로 금방 알 수 있지. 여기도 이렇게 접하는데 그 전에 뭐 어딘가 끝나겠네. 대칭되는 지점에서 조금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절대값 씌워놓은 그래프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찾아주자. 교점 몇 개야? 일단 점 개수는 확실히 나오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n은 u. 이거는 이제 치환과 관계없지. 일단 근 6개. 이거는 이제 치환 세타랑은 상관없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돌려놓기 해봅시다. 항상 하던 대로 번호 매기자, 번호. 여기서부터 세타 1, 2, 3, 4, 5, 6, 7, 8 이렇게 간다. 3, 4, 5, 6. 다 더할 거야. 다 더할 거야. 다 더할 건데 잘 더해줘. 이게 막, 원래는 이제 막 애매한 이런 데 떠 있으면 이제 막 가운데가 이거다. 그런 성질 써야 되잖아. 그치? 지금은 그냥 더해도 되는 수준이네. 몇이야? 0 더하기, 파이 더하기, 여기 2분의 3 파이. 그냥 무식, 대칭성이고 뭐고 그냥 무식하게 더해도 되는 수준이야, 지금. 그치? 11파이. 되냐? 근데 좀 이런 거 하면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고, 가만히 보면 여기가 2분의 3파이란 말이지. 맞아? 그치? 근데 얘랑 얘의 중점이 세타 3잖아.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의 2배일 거야. 즉, 지금 최종적으로 더해야 되는 건 세타 3를 한 번, 여기에서 2번, 여기에서 3번, 4번.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타 1세타 3. 이거 둘이 더한 게 2세타 3. 그지? 이거 둘이 더한 것도 2세타 3 최종적으로 5세타 3랑 따로 노는 요거 하나 이렇게도 실은 멋있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세타 3가 2분의 3파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15, 22, 11파이 나오지. 됐나? 지금이야 딱딱 떨어져 있지만 대칭성을 이용하는 계산도 언제나 때가 되면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어쨌든 따라서 세타를 싸그리 더한 게 11파이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마무리 잘 해줍시다. 한 번에 잘 할 수 있겠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처리해주면 돼? 자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관계식을 세우면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이걸 싹 다 더했을 때 좌변이 바로 세타 값의 합이고 는 A를 묶어보면 여기가 이제 X좌표의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계산해줘야지. 3분의 파이 몇 개? 6개.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써줘야지. 됐나? 아까 이건 너무 빨리 써. 잘못 썼어. 뒤에 이걸 안 했네.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11파이로 구한 거고 그 다음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줬고 39 여기에서 관계식으로 A 값까지 나오는 거지. 넘어가면 13이니까 A 값은 몇이야? 3분의 파인가? 됐나? 끝. 다음 13번 여기 일단 표시버전 2 그 다음 BC가 3루트 3 일단 그림에 받아쓰기는 하고 빈칸으로 갑시다. CA가 루트 13 여기가 루트 13 그 다음에 AD가 2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렇게 돼 있네. 됐지? 그 다음 이런 것도 놓치지 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성질 놓치면은 곤란해. 딴 건 모르겠지만 여기 A, B, D, E가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되지. 원을 일부러 안 그려놨어. 됐냐? 아마 이런 거 쓰지 않을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메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마주 볼 때 180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잡으면 이쪽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마 쓸 수도 있고 뭐. 됐나? 빈칸으로 가자. 자, 가는 뭐 안 한다. 그냥 대놓고 뭐 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여기 큰 삼각형 ABC, 3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거든. 코사인 법칙 갈겨라는 거 아니야. 그지? 각은 ABC니까 여기를 세타로 두고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네. 됐나? 혹시 몰라서 써줄게. 자, 뭐야. 3, 3, 9, 3, 27 플러스 4 빼기. 이거 아직도 이렇게 바로 못 쓰니? 자, 계산하면 가에 들어갈 식은 2분의 루트 3, 오케이. 됐죠? 가에 들어갈 식 2분의 루트 3, 오케이. 되냐? 그 다음, 쭉 가자. 나까지는 아마 했을 거라고 봐.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라. 삼각형 ABD의 외접원. 삼각형 ABD, 뭐야? ABD. 요거 외접원 반지름 구하라고. 됐네. 이게 지금 코사인 세타가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2분의 루트 3이라 구한 거지. 야, 심지어 특수각이네요. 몇 도야? 6분의 파이지, 그치? 30도니까. 그지? 그럼 따라서 사인 세타는 2분의 1일 거고, 사인 법칙 쓰라는 거네. 사인 세타분의 여기 마주보는 변 2는 2R 이용하면 반지름 길이까지는 쉽게 나오겠네. 됐나? 저걸 구하면 반지름 길이 몇이야? 2. 이게? 사인 세타 분의 2는 2R. 약분시키면 R은 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2. 그래서 나에 들어갈 반지름 길이는 2. 됐냐? 자,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일단 가에 들어갈 거 2분의 루트 3 알아놓은 상태. 우리가 여기를 세타로 놨는데 세타가 30도 즉 6분의 파이인 거 알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여기 나에 들어갈 외접원의 반지름이 2인 것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 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목적을 볼까? ADE에서 사인 법칙 쓰래. ADE가 어디야? 여기.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갈겨라가 되는 거야. 그치? 사인 법칙이니까 일단 아마 여기 2라는 변이 있으니까 여기 구해야 될 거고. 됐냐? 그 다음은 어디 구할까 보면 이제 위에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지. 이런 거. CAD, 뭐 알파라고 해봅시다. ACD, 베타라고 해봅시다. 어디야? CAD. 여기가 알파네. 너무 쥐똥만 하니까 크게 그려주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알파로 잡힌 거고. 됐지? 여기 길이가 2인 거고. 베타는 어디야? ACD. 여기가 베타네. 이렇게 확인돼 있지, 그치? 그래서 저 힌트를 내가 좀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좀 써보면, 사인 알파를 AD분의 CD라고 그랬거든? AD. 뭐야? 알고 있잖아. 2에. CD, 야, 여기 구할 수 없나? 구할 수 있지, 여기. 아까 여기 30도인 거 알았잖아? 90도로 꽂아보면, 여기 루트 3이지? 그러면, 루트 3이겠네. 오케이, 좋아. 여기는 루트 3 구하면 되고, 이렇게 된 거네. 됐나? 할 일. 아마 사인 알파를 여기 이용하는 게 여기 쓰라는 거지, 그치? 사인 베타는 어디서 구할까? 이런 거부터 봐야 되겠네. 어디? 여기서 보면 되지. 일단 사인 베타 여기서 구해줘야 되겠네. 사인 베타 분의 마주보는 변 여기 2는 사인 세타 분의 루트 13. 여기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지, 그치? 따라서 사인 베타 나오네. 몇이야? 여기 2분의 1분의 2가 여기 2가 올라가고 이렇게 딱딱딱 지워지면 루트 13분의 1? 됐나? 맞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관계식에서 매끄럽게 사인 알파까지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13분의 1이니까 요거 2 루트 13분의 유리화는 뭐 어차피 막 계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하자. 요게 사인 알파. 됐냐? 됐지? 이제 D2의 길이. 우리의 최종 목표물은 여기야. 2D. 여기야, 여기. 이제 시킨 대로 식을 세워보면 좋아. 사인 알파분의 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잡아야 되는데 드디어 그거 쓸 때가 왔네. 여기 뭐야? 아까 전에 말한 이거 사각형 내접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며. 여기가 세타잖아.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도 지금 타이밍에 써면 딱 좋겠네. 사인 알파 나왔고, 요거는 사인 세타와 같은 값이지. 그 다음, 이건 이제 참고로, 사인 알파를 문제에서 이런 힌트를 알려줘서 베타를 구해서, 이쪽 값 구해서 이렇게 구했지만, 사인 베타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사인 알파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CD를 찾는 과정에서 뭘 발견했었냐? CD를 찾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루트 3 이거 했잖아. 맞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그냥 60분법으로 쓸 때 여기가 30도인 걸 안다? 그럼 여긴 60도일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만큼은 120도란 말이지. 됐어? 이거 삼각형 넓이비 이용할 수도 있지. 왜냐면 지금 요 파란색 삼각형하고 그 다음 여기 빨간색 삼각형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위에서 이렇게 꽂아서 2대 1인데 알다시피 지금 이런 그림으로 길이비 2대 1이면 넓이비도 2대 1이지. 닮은 도형이 아니야. 선생님 넓이비는 제곱 아니에요? 아니야. 닮은 도형이 아니야. 지금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라 그런 거지. 그럼 여기는 2대 1이니까 각도도 그럼 2대 1 60도야? 그냥 넓이식을 잘 써주면 되겠네. 파란색 넓이. 왜냐면 이렇게 다 알잖아. 여기. 이에 빨간색 여기가 루트 13이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문제 조건을 그냥 안 써. 이런 거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뭐 되는 정도. 파란색 넓이식으로 쓰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120. 비례식. 빨간색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3 곱하기 여기가 지금 사인 알파잖아. 이게 길이비가 1대가 아니라 2대 1인 거지.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 그러면 값 구해지고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사인 알파 내항 외항하면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도 값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인테그럴 나와 있는데 구간에 x 잡혀 있네. 해줄 건 0, 그러니까 지금 저 아래가 t잖아. 뭐 t 넣기. 그다음에 미분하기인데 근데 미분을 지금 저대로 하면은 내가 그냥 저건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방정식이잖아. 위에 써있지 방정식이라고. 내가 이렇게 몇 번씩 보여주지 않았어? 아니 이것들아 제발 미분의 개념 미분을 예를 들어 아니 그러면 요거 뭐 요거 2차 방정식인데 이거 미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뭐 할 건데? 뭐? 이래서 뭐? 그럼 요 2니까 얘도 근이 2야? 그냥 해석하는 중간 단계가 되게 많이 빠졌지.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fx로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이 방정식 자체는 이 참수와 x축의 교점을 나타내는 식. 내가 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딱 이 상태로 해서 요 fx의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지.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미분하는 게 아니고. 맞지? 그지? 그러니까 저걸 또 그럼 뭐 미분해서 그럼 fx는 0 뭐 이거야? 얘를 미분해 주려면 잡아라. 세팅해라. 자, g도 쓰면 안 되네. h로 할까? 어쨌든 인테그랄의 구간에 x가 저렇게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얘 계산 결과는 x로 나올 거잖아. 어차피 함수란 말이야. 그치? 따라서 이렇게 세팅도 좀 해주라고 그랬지. 됐냐? 됐지? 그래서 이제 천천히 받았어.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저기에서 말한 저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고친 버전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부터 방정식 hx는 0 이거에
실근 개수를 조사를 해야 되며 그것을 문제에서 GT라고 했구나. 그 다음 우리 이제 항상 하던 대로 뭔가 이렇게 등식 형태가 돼 있어야 그럼 이제 여기 X에다가 T 집어넣어 볼 수 있지. T 집어넣으면 HT가 될 것이며 그것은 0일 것이고 됐나? 그리고 이제 양변 미분하면 H'X가 FX구나. 이런 준비 과정을 잘 가지고 있어서 가진 다음에 준비해 놓은 다음에 문제에 달려들어야지. 이제 보니까 이제 제대로 시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 보구만. 다 그냥 저거 방정식인데 방정식을 째로 미분했구만. 인테그랄에 x가 있을 때 취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스타트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알겠지?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긴 하도록 하지. 자, 그럼 잘 봐라. 다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GT인데 이게 연결되는 게 그 HT가 심지어 0이야. 맞아? 이런 거 해석할 때는 언제나 말하지만 예를 들어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G3이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야지. G3. 그럼 이건 T가 3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럼 T가 3인 상태에서 뭘 해야 돼? 요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찾아야 되고. 근데 HT가 3이기 때문에 T가 3인 경우면 H3이 0인 그래프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즉, 저 HX 그래프가 몇 참수인지 나와 있냐? FX, 얘가 3차니까 아마 적분된 두에 X가 들어간 쟤는 4차식이겠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치면, G3을 구하고 싶으면 그건 T가 3인 경우이면서 H3이 0인 경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X축인 상태로 교점 개수 세면 그게 G3이구나. 이렇게 잘 해석을 해나가야지. 그지? 지금 이런 식의 해석이 된다라고, 극한까지 지금, 디귿까지 지금 제대로 가지도 못했구만. 그래. 이렇게 잘 설계를 하고 이제 가도록 합시다. 됐지? 이제. 근데 이제, 일단 자, 기억해 봅시다. 기억은 fx를 지정해줬네. fx가 뭐냐? 즉, 기억에서 fx를 준 건 우리가 지금 세팅해놓은 그래프에서 h'x를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면 그래프를 좀 그릴 수가 있겠네. h' 그래프가 0에서 접하면서 1에서 쳐올려가는 이런 그림. 이건 프라임 그래프지. 부호조사 잘 해주시고, 따라서 hx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하다가 쉬었다가 감소하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쉬는 지점이 0이고 여기가 1이구나. 됐나? 구해야 되는 게 뭐야? G1을 봐야 되네. 자, G1인 경우는 T가 몇인 경우야? 1인 경우고, 그렇다는 얘기는 H1이 0인 경우라고 결정 난 거야. H1이 0이면 여기 아니냐? 여기가 X축인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림은 다 그렸어. 이래놓고 뭘 보면 돼? 방정식. HX는 0의 실근의 개수 보면 되고, 요거 방정식 써줘야 되지. 요거 X축과의 교점 개수 보라는 거네. 몇 개? 1개. 그래서 기억은 정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니은 값이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감을 잡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니은에서는 이제, 이거 초기화 됐어. 초기화. 그런데 이제 준 게, 방정식 fx는 0이란 얘기는 다시 얘 기준으로 h'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이 되는데, 실근 개수 3개라고 이거 3차함수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형태인 요 상황을 말하는 거구나. 됐나? 이러면 hx 그래프는 이제 다른 힌트 더 없지. 그냥 개수가 3개면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지. 그지? 그러면 크게 세 종류지. W 모양인데 이렇게 왼쪽이 쳐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생각 다 하면 되겠네. 됐나? 자, 그럼 얘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뭐 하는 거야? GA가 3인 실수 A가 존재한다. 즉 GA가 3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S축이랑 세점에서 만나는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그림이면 세점 가능하네.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니은은 존재하기만 하면 오케이 통과한 거잖아. 됐어? 이렇게 되면 A 값은 뭐라고 보면 돼? 여기를 요거를 A로 잡아주면 되겠네. 됐나?
됐지? 그러니까 즉 다시 자 해보면 우리가 GA라고 문제에서 말했지. 이것은 T가 A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T가 A란 얘기는 HX 그래프가 A에서 X축과 만나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A가 바로 여기 즉 지금 우리가 잡은 문자로는 베타인 순간에 교점이 3개가 되는 그림이 이거란 얘기인 거야. 그치? 더 안 해도 되겠네? 얘도 여기서 되겠지. 이 그림도 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맞네. 가능한 거 있으면 끝이니까 그지? 그래서 니은도 일단 정답. 됐냐? 디귿 갑시다. 자 이제 디귿이 드디어 극한식인데 자 일단 그건 되겠어? 디귿. 그러니까 이제 G값이 뭔지 알았잖아. 그럼 여기 극한식은 어쨌든 뭐 조금 크고 조금 작고 그런 개념일 건데 일단 최종 결과가 6이 나왔거든. 즉 아마 HX 그래프가 W 모양이 아닌 예를 들어 이참수 모양이거나 삼중근을 가져서 이런 그림은 배제해도 되겠네. 왜? 얘네들은 어쨌든 어디를 X축에 잡아도 교점이 많아봐야 2개야. 많아봐야 2개야. 즉 6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아까 니은 풀 때 푼 W 모양이 유력 후보가 될 텐데 근데 도대체 저 극한식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항상 또 말하잖아. 잘 모르겠으면 아 저거 뭔 소리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한번 이그젠플을 해보자. 뭐 아무거나 이렇게 딱 그려놓고 뭐 예를 들어 B에다가 몇인 거 해볼까 뭐 아무거나 뭐 2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되는 B 값이 0과 3뿐이라 그랬으니까 뭐 0 해볼까? 아 3 하자 3 확 티나게 해놓고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자네들은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을 6인지 봐란 얘긴데 맞아? 그림도 그러면 뭐 적당히 잡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들 거야. 그럼 어디를 3이라고 해요? 네가 적당히 잘 잡아. 예를 들어 여기를 3이라고 해보자. 됐냐? 됐지? 일단 이건 해석이 쉽지. 그럼 G3 그러면 무슨 뜻이야? 여기가 X축이 되면서 교점이 몇 개? 3개. 됐냐? 이게 뭘까? 잘 모르겠으면 언제나 말하지만 아니 잘 모르겠으면 아니라 확인해. 좌극한, 우극한 생각해야 되지. 이게 3보다 작다고 무조건 Y 이게 그러니까 누가 3보다 작아? T야 T. T가 지금 X축 X좌표로 사용되고 있지. 즉 T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보다 조금 오버해서 그릴 때 조금 왼쪽인 여기가 여기를 말하는 거고. 맞아?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생겨? 여기에서 그어지겠네? 이러면 교점이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네. 여기서의 극한값은 4가 되는 거네. 이거는 이거 약간 옆이잖아. 거기에서 X축을 그어라. 4개. 그래서 최종 얘는 갑자기 여기서 4 더하기 4 하지 말고 4개. 아 이런 소리구나 하고 이제 어떻게든 예시를 들어가면서 해석을 해야지. 이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자 여기를 0 한번 잡아볼까? 이러면 봐봐. 0의 좌극한, 우극한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 보여? 그러면 극한값이 없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찾으려는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겠지. 그치? 왜? 0의 좌극한 그러면은 0의 좌극한 그러면 0보다 조금 왼쪽으로 가야 돼서 최종적으로 그래프 X축은 여기에 생겨서 교점이 2개. 근데 0의 우극한 그러면 이제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 좌우가 달라. 그래서 해석하는 거 알겠지? 그럼 이제 추론이야. 그래서 저 짓을 해서 6이 정확하게 나오는 B 값이 0과 3뿐이다. 그림 찾는 거야. 어떤 경우이며 0하고 3이 어디랑 어디에 딱 배치가 되면 완벽하게 디귿이 맞을까 하고 그림 찾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해 볼까? 딱 이 그림. 여기가 같은 경우. 됐나? 확인해 볼까? 자, 일단 G0 값은 몇이야? 2. 그 다음 이 값은 몇인가?
좌극한이면 0보다 조금 왼쪽으로 갈 거고, 0보다 조금 왼쪽으로 가면 X축이 조금 위에 생기니까 교점이 따라라락 4개. 0의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4개. 그래서 좌도 4개, 우도 4개, 극한값은 4개. 더하면 6. 여기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 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 또? 뿐이다니까 더 이상 있어도 안 돼, 그치? 이런 그림들 해보면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조건 만족을 안 해.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요게 누구 그림? HX. 이게 HX의 그림. 그럼 이제 구하는 거는 좀 잘 봐볼까? 뭐 구하는 거야? F4를 구하라 그랬어. F4가 뭔데? H'4.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얘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t 값에 따라 x축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얘 식 자체를 찾으려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결국은 H'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림 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 대칭형이니까 여기 2분의 3일 거 아니냐? H'X를 바로 찾아줄 수 있는 거지. H'이 fx고 fx 최고차함계수는 1이라 그랬으니까 최고차함계수는 1이면서 Hn 이렇게 되겠네. 되냐? 그치? 여기 세 군데에서 극값이니까 도함수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면 10 나오네. 즉 F4가 10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12래잖아. 틀렸습니다. 몰라서 틀렸습니다. 자, 이 15번을 보시면 일단 등차 수열 냄새는 날 것이라 봐. 왜냐하면 SN인데 2차식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상수항이 있어. 그지? 아마 이러면 다들 알다시피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 저 수열의 원본은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일 건데 여기만 등차 수열일 거야. 첫째 항은 다를 거고.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내가 이제 등차 수열 할 때마다 수직선에다 표시해서 하는 그런 식을 써야 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SN 일단 첫 번째 그지같이 잡혀 있음. 상수항도 있고 심지어. 이래버리면 첫째 항은 랜덤이기 때문에 수직선에다 그리긴 좀 거시기 할 수 있어. 그지? 그럼 그 다음 방법은 2차식이니까 말 그대로 2차 함수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등차 수열 2차 함수로 생각하는 거 몇 번씩 보여줬지, 그치? 지금은 그게 좀 적절해 보인다. 그 다음, 네모안의 조건을 보면, 절대로 S 몇, S4, S8 뭐 이렇게 똑같게 만들지 말래.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잘 해줘야 돼. 즉, 잠시 저 SN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의 X로 딱 해가지고, 이거라고 잠깐만 제 그래프를 잠깐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리겠지만 어쨌든 SN 입장으로는 저 N은 자연수, 수열의 정의잖아. 그치? 자연수만 우린 여기서 뽑아서 생각을 해야 돼. 됐냐? 안 그러면 말이 안 돼. 이 참수는 무조건 그냥 같은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없게 해야 되는 게 자연수 범위에서만 없게 하면 되거든. 따라서 일단 딱 요렇게 그려놓읍시다. 얘를 그렸어. 됐어? 이 중에 X좌표가 자연수인 애들만 저 S1, S2, S3에 해당되는 거야. 그 상태로 똑같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 뭐지? 일단 이참수 하면은 빼먹지 않고 조사해봐야 되는 축 좀 찾아보자. 축은 뭐 그냥 미분해서 찾자. 2px-36이고 얘가 0이 되는 x좌표 찾아주면 그게 축이지요. 몇이야? p분의 18 됐지? 저 네모 안에 일이 안 일어나려면 도대체 뭐 어째야 되지? 반대로 일어날 때를 생각해보자. 약간 확통처럼 여사건 같아질 때가 어떻게 돼야 같아지는 거야? 여기가 자연수. 근데 1은 돼. 왜냐면 1이면 0은 수열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 2, 1, 3 같아질 수. 그렇지, 안 되지. 3. 여기 3이면 이제 4, 5가 같아지니까 안 돼. 이런 거 안 돼. 즉, 얘가 자연수면 안 되고, 또, 자연수면 아닌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런 숫자들 있지. 2.5 이런 거. 그지? 2.5 그러면 2, 3 가능하잖아. 그지? 자연수가 대칭이 안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면은 안 되고, 말로 쓰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분의 1은 되지만 2분의 3도 되지. 1, 3, 그지? 2분의 3이나 2분의 5나 2분의 7이나 2분의 거시기꼴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그치? 그런데, 그러니까 많아도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P의 최소값만 찾으라는 거 아니야. 최소값 찾으면 되네. 야, P에다가 박자 1! 안 돼. 18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8이면 안 되지. 안 돼, 이제 안 되는 거 찾아야 돼. 안 된다 그랬어. 1 안 되고, 2, 3, 4. 4 안 돼! 4분의 18이면 2분의 9잖아. 이거잖아. 안 돼. 5! P 가능한 거 5. 야, 좀 더 찾아보자. 6, 7, 8. 8이면 4분의 9니까 돼. 뭐 이런 식인 거야. 그치? 그냥 이때 가장 작은 P1은 5. 일단 잘 찾아보면 되네. P1은 5 찾았어. 즉 P가 5일 때 뭐 이렇게 딱 시작이 되는 거겠네. 됐나? 됐지? 자, 따라서 P가 5인 경우니까 이제 우리가 SN도 좀 확정하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돌아갑시다. SN을 P를 찾았기 때문에 5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 찾을 수 있고, 자, 이제는 진짜로 일반항 내려가야지. 왜냐면 여기 일반항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거 빨리 내려갈 줄 알아? 그러니까 잠깐 자네들 다시 한번 물어본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AM 바로 나와? 10은 마이너스, 잠깐만, 30 맞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1이 첫째 항이니까 1 넣어서 마이너스 31 나와야 되니까 41. 그래 원래 이거 진짜 가짜 조사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지. 근데 저렇게 뒤에 상수항 붙어 있으면 뭐라고? 조사할 필요도 없고 다를 거야. 딱 이 상황이었어. 그렇지? 즉 여기에 뒤에 그러니까 SN이 2차식이고 상수항 없으면 그냥 100%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데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으면 같은 원리로 저 상수항을 무시하고 이 상태로 일반항은 똑같이 생길 건데 단지 이제 얘를 없앨 수가 없는 거지. 왜? 첫째 항은 따로 놓을 거거든. 첫째 항은 저기다 넣어야지. 넣으면 몇이야? Q-3분의 1? 31? 3분의 1. 그지? 됐어? 여기 1로 보면 다르잖아. 이게 달라. 그게 아니면 정석대로 해도 되고, 당연히. 저 상수항 있으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정석대로.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지금은 일반항 AN을 좀 찾을 때가 된 거야. 계산해서 빼면 되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 SN의 저기 2차항 개수를 5인 경우로 한정, P가 5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 이제 다시 우리 항상 하던 수열 문제로 돌아온 거네. 첫째 항보다 절대값이 작은 자연수 K 개수가 3개가 되라, 즉 항이 3개가 되라 이거거든. 저거 뭐 절대값 풀어볼까? 절대값 풀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 됐냐? 그럼 수열을 좀 또 이제는 한번 수직선 좀 쓸 때 됐다. 자, 요 수열을 자 첫째 항만 몰라. 둘째 항부터 확정이다. 이 넣으면 마이너스 21. 요게 두 번째 항. 공차가 10이니까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요 정도 갈까? 마이너스 11. 이게 세 번째 항. 마이너스 1. 요게 네 번째 항. 9. 이게 다섯 번째 항. 하나만 더. 뭐 이런 상황인 거야. 됐냐? 그치? 근데 절대값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값 해석이 좋으면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상관없지만, 지금 절대값의 뜻에 의해 원점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지. 원점이 요쯤 있을 거거든. 됐어? A1은 따로 놀기 때문에 얘는 자유롭게 아무 때나 갖다 놔도 되는 거야. 어디다 놔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만약 A1이 여기쯤에 8이 A1이라고 한다면 저 부등식은 8부터 마이너스 8 사이에 얘밖에 없을 것이야. 3개는 안 되려고. 3개 넣으라고. A1을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지? 하고 이제 수직선에서 상상해서 찾는 거고, 그 3개는 당연히 원점과 제일 가까운 얘네 셋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A1을 어디다 놔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대칭성 띄면서 잘 생각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11까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반대편에 여기 11보다는 큰 쪽에 박혀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19가 또 있기 때문에 이쪽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기막히게 가운데 3개가 딱 끼는 거야. 됐나? 이제 등호,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지. 그러니까, 알겠어. 어차피 좌우 대칭 형태니까 한쪽만 하면 되지. 11과 19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인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4점을 얻어내기 위해 등호만 잘 붙이면 된다. 어디다 붙이고, 어디다 안 붙여야 될까? 아니면 둘 다 붙이지 말까? 아니면 둘 다 붙일까? 11! 붙어, 안 붙어? 그럼 생각해봐. 11에 붙었다? 여기가 A1이 된 거야. 그럼 얘가 11, 마이너스 11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1 사이면 얘 들어가 안 들어가? 붙으면 안 돼. 얘는 19면 여기가 A1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범위가 마이너스 19부터 19까지인데 방금 이거 어차피 안 들어가지. 저기에 등호가 없어서. 그지? 이쪽 19는 그냥 마이너스 19는 뭐 허공이니까 상관없고 여기에 등호 들어가. 됐나? 따라서 이놈의 범위가 나오고요. Q 값이 범위로 나오고요. 그 안에 Q 값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수니까. 그냥 아마 43부터 50까지일 거야. 됐지? 자, 첫 번째 방법. 생각해보면 얘가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어디까지야? 6제곱 더하기 7제곱까지인데. 누가 그걸 여기서. 다 계산해요. 그치. 그렇지. 빼라는 게. 이렇게 빼라는 거라. 뺀 결과를 그냥, 남는 거 뭐야? 2, 3, 4, 2, 3, 4 뒤질 거고, 여기에는 5제곱, 6제곱, 7제곱이 남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이걸 직접 계산해도 되고, 첫 번째. 됐지? 두 번째, 시그마를 합체를 할 수도 있는데, 합체하려면 얘가 1부터 6이고, 얘는 1부터 5니까, 여기에 6이 들어간, 이거 되겠어? 맨 마지막 6번째 항을 빼낼 수가 있지. 즉, 이렇게 5번째 항까지만 시그마에 넣고 6이 들어간 7제곱을 돼! 하고 뱉는 거지. 이러면 이제 뒤에 있는 시그마랑 같이 합체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네. 둘이 이제 만날 수가 있지. 됐어? 이렇게 해서 K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혹시 모르니 또 이상한 짓 할까봐 한 줄 더 써주기까지 한다면 둘이 합체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빼기니까 이렇게 더하기 7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소리인 거야. 자, 20번 갑니다. 야, 이것도 벌써 몇 번째 내 기억에만 한 4번째인가 되는 건데 그냥 바로 딱 물어보면 알지 뭐. 자, 최고차함계수가 1이고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절대값 붙여놨는데 0에서 극한값이 있다고? 아니, 너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 하고 바로 대한대. 3차식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지. 나 이거 또 설명해야 되냐? 또 설명해야 되냐? 치환. 이러면 좀 전에 말했으니까 0분의 0꼴이라 G형은 0. G형이 0이나, 그러니까 최소 X 인수를 하나로 갖는 것까지는 문제 없지.
이러면 어쨌든 얘도 3차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저기에 지금 절대값이 저렇게 씌워져 있다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됐어? 근데 당연히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좌우가 일치하게 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 상태로 절대값을 뺏기긴 거시기 하니까 이제 여기서 절대값의 성질로 뭘 이용해? 절대값이 곱하기의 한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찢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되거든. 이러면 좌극한으로 가는 경우 얘가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해놓고 여기에만 1 들어간 형태가 0 들어간 형태가 나오겠지. x에 0에 우극한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뺏겨지면서 그냥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럼 다시 여기에 0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내용물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상황인데 수렴한다고? 거기서 0이라고. 그러려면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치환했으니까 지금 gx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이런 형태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곱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그 대표적인 모양 중 하나가 이 절대값. 그래서 실은 가는 딱 보고 다음 함수인 거 확인, fx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구나까지 바로 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직접 해도 뭐 상관은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로 나온다. 되냐? 실은 요거 할 줄 알았으면 끝났을걸? 가자. 이러면 전개하면 x3제곱 플러스 kx제곱 더하기 1 되냐? 됐지? 그래서 뭐야? 나에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넣죠. 자, 여기다 x 곱하면 x 4제곱 더하기 kx 3제곱 더하기 x.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그냥 수투의 부등식 문제가 아닐까? k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근데 어머나 x가 뒤짐. 요거만 남았네. 그럼 4차함수까지 안 가도 되지. x제곱을 날리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건 0인지 아닌지. 0이면 그러니까 뭐 딱히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랬는데 0을 넣어봤더니 성립하는 걸 확인했으므로 0인 경우도 성립하는구나. 끄덕끄덕. 그럼 이제 나는 0이 아닌 거 해야지 한 다음에 날려야지, 그지? 그러면 2차식으로 바뀌네? 무슨 깃발 꼽기 범위 있어 막? x가 막 1보다 큰, 그러면 이제 이거 떠있긴 떠있는데 깃발 1 막 이렇게 있어도 1이 뭐 여기 쓰면 되고 막 깃발 뽑기로 가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네. 그냥 모든 실수 그런 판별식 하는 거 맞잖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0보다. 그래서 판별식 해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므로 k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시면 뭐 구하는 거야? F5의 최대값. 그럼 끝까지 확인을 해. 그냥 무조건 최대니까 4 그러지 말고 F5를 써보기는 해라. F5가 뭐지? 플러스 25K 플러스 1의 최대값을 구하면, 이러면 그럼 이제 그냥 K가 제일 클 때가 맞네. 그냥 K가 4일 때 226. 됐나? 됐죠? 또 기울기 기술이 좀 사용이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나? 일단 A가 1보다 크다. 그냥 밑조건 써놓은 거고요. 그래프는 관계식도 밑에 다 나와 있으니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해서 서로 다른 두 점 그림 설명하고 있지. OA 지정했고, 그 다음 수직인 직선, 기울기도 좀 옮겨 써놓자. 그럼 이 자식은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이겠구나. 기울기 기술 각이 보이는데, 기울기 기술을 쓰려면 사용하는 게 이제 보통 이렇게 점 두 개가 있는데, 이 경사면의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 3분의 2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3K, 2K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그 상태로 여기 길이까지 잡혀 있으면 아예 이동을 대놓고 시킬 수도 있고, 그치? 뭐 하여간 그런 기술인 건데, 지금 보면 OA 대 OB를 줬어. OA가 이 길이거든. OA 대 OB의 비례식을 줬기 때문에 최소 문자 루트 3K
여기가 루트 19K까지는 잡히겠네.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까지도 잡히긴 하죠. K로 4K. 자, 그럼 지금 이 경사면의 기울기를 알아. 비록 경사면 자체는 문자지만 그래도 여기는 0,0으로 숫자기 때문에 해볼만 해. 그지? 그래서 기울기 기술 들어가 봅시다. 루트 3K 직각삼각형 만들어주고 얘 경사면 기울기가 저게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이면 그냥 1분의 루트 3 생각하면 되지. 그럼 여기를 1m 루트 3m이라고 이렇게 세팅해 주도록 합시다. 됐나? 그리고 피타고라스 써보면 m제곱 더하기 3m제곱은 3k제곱 따라서 3k제곱이 4m 아니 뒤집어 썼네? 상관없지. 그래서 m값이 나오기는 하는데 좀 더럽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네. 따라서 m값이 2분의 루트 3k. 그러니까 어쨌든 m이라 놨으나 우리가 처음에 세팅된 하나의 문자로 표현은 가능한 거 되지. 그럼 여기는 몇이야? 2분의 3k지, 그치? 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점이 0,0이기 때문에 여기에 점도 여기에서 요만큼 이동시켜서 계속 일관된 문자로 세팅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기울기 기술의 기본. 맞아? 그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센스 플레이가 좀 이대로 계산해도 당연히 계산을 틀리지 않으면 정답은 나오나 분수가 좀 많은 게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어차피 지금 저기 처음에 났던 루트 3K랑 저런 것들은 다 비율이라 우리가 의미한 그냥 가장 최소한의 정수로 표현했을 뿐이잖아. 싹 다 2배 해도 되지. 싹 다 2배 해도 되지. 아, 분수 싫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싹 다 2배까지 해주면 좀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루트 3K. 여기는 8K, 여기는 2루트 19K. 이렇게 잡아줘도 비율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고, 대신에 분수를 분수는 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편하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빗변의 길이가 2루트 3. 다 바꿔주자. 다 2배 해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주면 좀 그냥 세팅이 편하겠지. 됐지? 좋아. 그러면 이제 기울기 기술 잘 써볼까? 원점이 0,0. 그럼 A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K, 3K. 방향 보면서 평행이동 왼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잖아. 그치? 됐지? 그 다음, 우리 AB 길이 구하는 거잖아. 이제 B 가야지. 이제 이 경계선 타면 되지. 맞아? 요 경계선 따라가면 되겠네. 여기가 A, 여기가 B, 빗변이 8K.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 n으로 할까, 이번엔? m 뒤졌으니까 m 다시 써도 되긴 하는데, 그냥. 됐나? 그래서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쫙 써줘서 n 값까지 k로 표현을 해줍시다. 64k 제곱. 그럼 4n 제곱이 64, 여기도 분수 안 나오고 이쁘게 딱 나오네. 16k 제곱이니까 n이 4k네. 확인 됐냐? n이 4k이기 때문에 여기는 4루트 3k. 여기는 4k. 아까 이 안 곱했으면 이것도 분수였을 거야. 그치? 이런 순간적인 계산 센스는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됐지요? 좋아. 자, 그럼 이제 B좌표도 써봅시다. 그림 보면서 잘 대답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요거만큼 가야 되지. 그치? 그럼 몇이야? 3루트 3k. 그 다음 위로 4k만큼. 여기에서 4k는 7k. 문자를 딱 하나만 써서 기울기로 잘 줄타기 해서 좌표 잘 잡았지. 그치? 그럼 기울기 기술이 항상 그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좌표 잡은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가 뭐 해주는 거야? 관계식에 넣어야지. A는 여기다 넣어야 되지. A 좌표는 여기 위에 점이지. 그치? 잘 집어넣어 주자. A에 2루트 3K 마이너스 1. 이 3K다. 첫 번째 식. B 좌표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A에 3루트 3K 마이너스 1. 이 7K. 자, 연립 이쁘게 해줄 수 있겠는데 연립하기가 좀 연립하는?
그러니까는 약간 지수 형태인데 아마 K 소거 해줄 수 있겠지. 그지? K 소거도 K 소거하고 여기 지수도 지금 딱 각이 서지 않아? 날카롭게? 지수 방정식 치환 형태 좀 이용해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를 치환하자니 여기에서 2분의 3제곱 있다는 지수를 써야 되잖아. 그냥 이걸 치환해 버리면 되지.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3k다. 얘는 t3제곱. 자, 이래야 좀 계산이 편해지겠네. 됐어? 이러면 이제 k로 정리해서 연립할 수 있겠지. 됐냐? 잘 연립해서 계산 정리해 주시면 t세제곱 3t 7 t제곱 플러스 4는 0이 나올 것이며 잘 조율제법까지 이쁘게 잘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쫙쫙쫙 진행이 될 것입니다. 는 0. 됐나? 근 확인도 잘 해줘야 돼. 여기도 지금 추가 인수분해가 3, 1에 2에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지금 t값 후보가 1도 있고 2도 있는데 자 마이너스는 빼자. 아까 안 써줬네. 지수 치환하면 항상 양수 조건 따라오지. 1 아니면 2야. 어느 게 답이야? 1이면 여기가 1이면 지수가 대가리가 빵이란 소리이기 때문에 그럼 K가 빵인 거고 K가 빵이면 난리나? 블랙홀이야? 반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K는 2. K래. T는 2. 따라서 T값은 2고. 그래서 우리가 T가 2값 구했으니까 A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K 구해버리면 되잖아. K 몇이야 이러면? 이제 오면 4니까. K 1이네. K가 1이면 A, B 좌표 다 나오지. 됐지? 좋아. 자, 뭐라고 하는지 알아내려면 어쨌든 뭐 해라? 그려보고 대충 뭐 아이씨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그치? 이건 이제 t의 좌측, 요건 t의 우측. 좌측에서의 최소값 m. t는 몰라 끄어 이러면서 이제 해석해 나가야지. 그지? 그럼 이제 왼쪽만 보면 여기만 보면 최소값 몇이야? 여기지 여기. 그지? 오른쪽에서는 최소값이 여기겠네. 그래서 그 둘의 차이, 빨간색 빼기 파란색 한 거를 저 GT 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좀 중간쯤 잘라볼까? 뭐 한 이러면서 막 해석해 나가야지. 이런 데서 T 자르면 M1은 어디야? 여기? 여기? 그래 극각. 빼도 박도 못하게 저렇게 표현하는 거 봐. 그래. 그치? 얘는 어디? 그러니까 어디? 이거 어디? M2 어디? 여기? 여기지롱! 한 요쯤에서 잘리면 그럼 이제 여기가 M1 그럼 이제 여기가 M2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예시 들다가 그러니까 이게 딱 요 순간에 뭐가 좀 있구나 여기 경계선 지나면서부터 이제 M2가 뭘로 가고 뭐 이런 식이야 맞아? 그래서 그걸 빼야 되고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빼게 되면 음수가 나오겠네 저거 제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 1 빼기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막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는 일단 알아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양수죠. 상수로 잡혀 있고 GT가 K다. 항상 상수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이런 뜻도 언제나 담겨 있는 것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고정값이라는 거 아니야. 3이면 3. 다시 말해 아까 요 차이 얘네들의 차이가 즉 M1과 M2가 변하지 않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네. 그렇게 된 t의 영역이 0과 2 사이다. 다시. 이러면서 이제 자네들은 t를 딱 세워놓고 하면서 안 변할 때를 찾아야지. 언제 안 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변해? 언제부터 안 변하기 시작해? 스탑 해봐. 그러니까 자 여기야. 그러면 M1은 여기지. 그 y 값이다. x 값이 아니라 M2는 계속 일정. 맞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긴? 1점. 여기도 되지. 여기도 어딘가 있잖아.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아까 여기가 튀면은 여기가 빨간색이었고 여기가 파란색이었는걸? 맞지? 어딜 찾아야 돼? M2 Y 값이랑 겹치는 여기지, 여기. 여기부터 일정해지는 것이. 즉, 여기부터 요 사이가 일정한 구간. 이 그림이면, 그리고 참고로. 맞아?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겠네.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니야. 이건 빼야 돼. 왜 아니야? 그래.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GT 값은 분명 저기 M1에서 M2를 빼라 그랬는데, 이러면 작은 거, 여기가 M1이잖아. 여기가 M2잖아. 값이 여기가 더 커. 지금 여기서 M1과 M2는 당연히 Y 값 계산 결과를 말하는 거지. 이게 음수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럼 반대인가? 그런데 이제 아까 15번에서 W 모양도 안 볼 수 없지. 대칭형. 대칭형은 돼, 안 돼? 그럼 거기까지 찾았단 소리야? 맞아. 이렇게 대칭인 경우, 여기부터 요 사이에서 값이 일정하지. 여기에선 여기가 M1.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M1과 M2가 계속 똑같지, 요 사이에서. 맞지? 그러다 이제 이러면서부터 이제 M2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맞아. 아저씨 말대로 빼면 0이 돼버려. 같으니까. 0보다 큰 K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거의 다 풀었겠네. 아닌가? 그림은 찾았는데 이제 식으로 멋있게 옮겨 쓰지 못했나?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그림이면서 어디부터 시작이야? 여기부터야? 여기부터야? 다시. 여기면 빨간색 어디? 여기. 파란색 어디? 여기. 일로 가면 여기인데 일정한 지점. 자네들이 생각한 여기 이 수는 아마 일단 여기는 생각을 했겠지. 지금 다들 스탑한 거 보니까. 근데 여기서 1로 가면 M1이 여기야. M2가 여기고 내려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사이지. 요 사이. 요 사이에서 일정하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M1. 여기가 M2가 되니까. 저 사이에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라고 잡히는 거네. 됐냐? 그치? 다시 이렇게 딱 확인해봐. 일로 가도 빨간색 안 변하지. 빨간색 안 변하지. 파란색도 계속 안 변하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누가 변한다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 누가 바뀌는 거야? 빨간 게 바뀌는 거야. 빨간 게 여기로 더 내려오지. 그치? 요 사이네. 됐나? 다 쓴 것 같아. 자, 저 밑에 구석탱이 힌트 하나 더 있는걸? 이건 뭐지? 지금 써먹는 건가? 지금인가? 아닌가? 좀 이딴가? 뭐지? 저건? G4는 0이래. G4라는 얘기는 T가 4인 경우고 0이 나왔다는 얘기는 M1과 M2가 같은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 일단 여기가 2이기 때문에 4는 오른쪽 건데 이게 같을 때가 언제야? 여기지. 딱 이때만. 그지? 이때면 왼쪽 최소값도 여기고 그지? 딱 이 순간 말하는 거네 저거. 여기서 좀만 옆으로 가도 달라지잖아. 그지? T가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도 이제 빨간색은 여기가 되고 그냥 저 색깔로 하자. 파란색은 이제 여기가 되면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그치? 딱 정확히 여기에 잘렸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이 일치하는 상황. 즉 0인 상황이 딱 요 한순간밖에 없어. 여기를 4라고 알려준 거야. 자, 사차함수가 여기까지 나왔으면 줄 거 다 준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식을 못 찾았나? 어딘가 가로선 그어줘서 이렇게 좀 막 접하고 이런 거 이용하면 좋겠지. 좀 이왕이면 당연히 좀 야, 이런 데 잡을래? 여기 잡을래? 여기는 지금 지나가는 점이 여기랑 셋 다 몰라. 좀 아는 점이 많이 생기게. 여기 잡을까? 여기 잡으면 4에서 중근인 건 알지만 저기에 너무 정보가 없고 지금 가장 적절한 라인은 여기겠네.
지금은 여기를 라인을 하나, y값은 당연히 이거 x축 아니야. y값은 몰라. 뭐 f0, f2 써도 되고 그냥 뭐 할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이제 계속 그거 그리셔야 돼. 어떻게 알았지? 뭐 하여간 이렇게 라인 하나 잡아주면 되지? fx 써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제곱상계수 1이고 x제곱 x 마이너스 2 x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써야 될 힌트는 아직 안 쓴 힌트는 뭐? 이거 무슨 힌트로 써야 돼? 일단 유력 후보는 프라임 0이다 써야 되겠지? 그럼 미분하기 전에 3개짜리 해도 되고 3개짜리 해도 되고 요건 넣자 3개짜리 해도 돼. 이거 뭐 취향껏 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미분하면 p는 뒤질 테니까 알파가 나오겠네. 그치? 잘 미분해서 계산해서 f'4 이걸 이용해 주시면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이 5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완성이 되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 p 구해야 되나? 뭐 해야 되냐 이제? 힌트를 다 쓴 것 같은데 이제 뭐 할까? 구해야 되는 걸 봐야지.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물이 K랑 G-1이야. 자, K부터 구하자. 지금 그럼 K는 지금 이 그림에서 무엇을 나타내냐? 차이. 그래. K는 바로 여기랑 여기에 차이를 나타내는 거였거든? 맞아? 따라서 K 값을 생각해 보면, 맞아. 여기 값이 P 이전에 F0이기도 하잖아. 맞아? 여기에서 M1 값은 다시 말하면 F0이거든. F2도 괜찮아. 여기에서 M2 값은 F4거든. 다시 말해 현재 이 그림에서 K 값을 구하려면 F0에서 F4를 빼면 되겠네? 구할 필요 없겠네. 이 어차피 빼면 뒤질 거 아니야. 필요 없겠네. 그냥 엮는 거에서 사는 거 빼면 되겠네. 됐나? 해주시면 여기가 32. 그럼 G-1은? 쟤도 P 필요 없나? G-1은 뭐지? 자, 그림은 요게 확정인데 이번엔 여기 T가 -1이 된 거라 이제 좀 짝대기를 옮겨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뭐 대충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자, 이러면 이제 다시 전반적인 수정 좀 들어가줘야지. M1과 M2를 좀 다시 찾아줘야지. 얘가 여기로 오면 여기가 M1이 되지. 다시 말하면 F-1이 M1이 될 거야. M2는 여전히 여기야. 여기가 제일 오른쪽에선 여기가 제일 작잖아. 뭐래? 뭐라고 했을까? M2 오른쪽 저 노란색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선 여전히 여기가 제일 작잖아. 따라서 G-1 값은 빼기 그러니까 이거 구할 필요 없지. 그냥 계산하면 되네. 항상 수학하다 보면 이렇게 안 구해도 되는 문자들이 있지. 그런 거는 언제나 그래서 뭐 구하는 거지? 이런 거를 잘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구해지지도 않는 거 찾으려고 시간 쓰지 말고.